서울 강동구의 한 미용실에서 일어난 놀라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들의 결혼을 앞둔 한 어머니가 예물 반지를 사러 간 백화점에서 벌어진 일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250만 원짜리 반지와 890만 원짜리 반지 사이에서 드러난 놀라운 진실. 이 사건은 단순한 예물 선택을 넘어서 진정한 사랑과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 백화점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김선희는 올해로 62세가 되었습니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25년째 선희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34살의 남편을 잃고 혼자서 외아들 도윤이를 키워냈죠. 그 시절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엄마, 나 오늘 여자친구 데려올게. 33살인 도윤이가 어느 봄날 저녁 전화를 걸어왔어요. 선희는 파마 기계를 정리하다 말고 핸드폰을 귀에 바짝 붙였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뭔가 특별한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어머, 정말? 언제부터 사귀었던 거야? 6개월 정도 됐어. 이제 엄마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6개월이나 숨겨뒀다는 게 조금 서운했지만 선희는 괜히 기분이 좋아졌어요. 아들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다니까요. 30 넘어서도 연애 한 번 제대로 해본 적 없다고 걱정만 했는데 말이에요. 다음 날 토요일 오후 도윤이가 여자친구와 함께 미용실로 왔습니다. 선희는 마지막 손님의 머리를 말리면서 입구 쪽을 슬쩍 봤어요. 키가 160cm 정도 되는 단정한 여성이 도윤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유서연이라고 합니다. 서연은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목소리도 차분하고 예의도 바른 것 같았습니다. 선희는 손님의 머리를 다 말린 후 앞치마를 벗으며 두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어머 예쁘네. 우리 도윤이가 복이 많구나. 서연은 살짝 볼을 붉히며 웃었습니다. 과찬이세요. 도윤 오빠가 어머님 자랑을 정말 많이 해서 뵙고 싶었어요. 선희는 서연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단발머리, 은은한 화장, 정갈한 옷차림. 무엇보다 말투가 고왔습니다. 요즘 젊은 여자들은 말이 너무 거칠다고 생각했는데 서연은 달랐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나? 30이에요. 직업은? 은행에서 창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선희는 속으로 안도했어요. 나이도 적당하고 직업도 안정적이었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유롭다고 이것저것 바꿔가며 일한다던데 은행원이라니 든든했습니다. 세 사람은 미용실 근처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연은 부모님이 인천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형제 자매는 없고 외동딸이라고 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정말 뵙고 싶어 하세요. 기회가 되면 상견례를 한번. 도윤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선희는 깜짝 놀랐어요. 상견례라니 그럼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어머 벌써? 사귄 지 얼마나 됐다고. 엄마 나이가 나이인걸. 이제 슬슬 결혼 생각해야지. 도윤이의 말에 선희는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동안 혼자 키운 아들이 이제 정말 어른이 되어가는구나 싶었거든요. 동시에 묘한 아쉬움도 들었습니다. 이제 아들을 다른 여자에게 빼앗기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좋은 일이지. 언제 상견례를 할까?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은 어떠세요? 저희 부모님이 서울로 올라오신다고 하셨거든요. 일주일 후 한정식 집에서 상견례가 열렸습니다. 선희는 평소보다 정성껏 차려입고 나왔어요.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매고 머리도 새로 했습니다. 서연의 부모님은 생각보다 젊어 보였어요. 아버지는 50대 후반, 어머니는 50대 중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두 분 다 예의 바르고 말씀도 차분하게 하셨어요. 도윤이 어머님, 우리 서연이가 평소에 아드님 자랑을 정말 많이 해서요. 좋은 아드님 키우셨네요. 서연의 어머니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선희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서연이가 더 훌륭해 보이던걸요. 예의도 바르고 말도 고우니까 안심이 됩니다. 식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어요. 서연의 아버지는 도윤이의 직장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물어봤고
선희는 서연의 취미나 관심사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후식을 먹을 때쯤 서연이 한 말이 선희의 마음에 살짝 걸렸어요. 요즘은 혼수도 남자가 많이 하죠. 집도 그렇고요. 예전처럼 여자가 다 혼수를 준비하는 건 아니잖아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서연을 쳐다봤어요. 서연의 부모님도 살짝 민망한 듯 했습니다. 아, 그냥 요즘 추세가 그렇다는 얘기였어요. 별 뜻은 없었어요. 서연이 급하게 수습했지만 선희는 이미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겨우 상견례 자리에서 벌써 그런 이야기를 꺼내다니요. 물론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윤이가 얼른 화제를 돌렸어요. 아, 맞다. 우리 이제 결혼 날짜 정해야 하는 거 아니야? 가을쯤 어때? 그럼 10월 말이나 11월 초는 어떨까요? 날씨도 좋고. 서연의 어머니가 제안했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어요. 하지만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자신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윤이가 물어봤어요. 엄마, 서연이 어때? 괜찮지? 응, 좋은 애 같아. 예의도 바르고. 선희는 일부러 밝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서연의 그 말이 신경 쓰였습니다. 혼수도 남자가 많이 하죠. 왜 굳이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날 밤 선희는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너무 까다롭게 구는 건 아닐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불안한 기분이 드는 걸까요? 선희는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어요. 아마 자신이 너무 예민한 거겠죠. 아들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괜히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아닐까요? 일주일이 지나고 도윤이와 서연은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선희는 아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상견례 때 느꼈던 그 불편함은 아마 자신의 착각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예식장 보러 가자. 서연이랑 같이. 도윤이가 목요일 저녁 미용실로 와서 말했어요. 마침 손님이 없던 터라 선희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세 사람은 강남 일대의 웨딩홀들을 둘러봤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은 어느 한 호텔 웨딩홀이었습니다. 예식비가 2천만 원 정도였는데 서연이 시설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생각보다 좀 작네요. 하객이 200명 정도 될 텐데. 200명이나? 선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친척들하고 가까운 사람들만 부를 생각이었는데 저희 쪽 하객이 좀 많아요. 아버지 사업 관계로 알고 지내는 분들도 있고 친구들도 꽤 되거든요. 서연이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도윤이도 살짝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미리 상의했어야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두 번째로 간 곳은 어느 대형 웨딩홀이었어요. 예식비가 3,500만 원이었습니다. 서연의 표정이 확연히 밝아졌어요. 여기 정말 좋네요. 시설도 좋고 음식도 맛있다고 소문났어요. 제 친구가 여기서 결혼했는데 하객들 반응이 정말 좋았거든요. 선희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3,500만 원이라니 미용실을 1년 운영해서 남는 순수익과 비슷한 금액이었습니다. 도윤이의 연봉이 5천만 원 정도인데 결혼식에만 그렇게 큰 돈을 쓸 수 있을까요? 서연아, 예산을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는 게 어때? 도윤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빠, 결혼은 인생에 한 번뿐인데 너무 아끼면서 하면 나중에 후회해요. 제 친구들도 다 이 정도는 했어요. 서연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불만이 섞여 나왔습니다. 선희는 그 순간 상견례 때 느꼈던 그 불편함이 다시 밀려오는 걸 느꼈어요. 결국 세 번째로 본 적당한 웨딩홀로 정했습니다. 예식비가 2,500만 원으로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본 거였어요. 하지만 서연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신혼집을 구하러 나섰어요. 도윤이는 전세자금 대출로 3억 원을 준비했고 선희가 5천만 원을 보탰습니다. 총 3억 5천만 원으로 강동구 일대에서 괜찮은 아파트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첫 번째로 본 아파트는 천호동의 24평 아파트였습니다. 전세 3억 3천만 원이었어요. 깔끔하게 리모델링도 되어 있고 교통도 편리했습니다. 여기 어때?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고 딱 좋은 것 같은데.
도윤이가 만족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서연은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24평이면 좀 작지 않아요? 아이 낳으면 방이 부족할 텐데. 아직 아이 계획도 없잖아. 도윤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미리 생각해둬야죠. 그리고 여기는 구축인데. 요즘은 신축 아파트를 많이 선호하잖아요. 서연의 말에 복덕방 아저씨가 끼어들었어요. 신축으로 보시려면 예산을 좀 더 올리셔야 해요. 이 동네 신축 30평대는 최소 4억은 넘어가거든요. 4억. 선희가 중얼거렸어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본 곳은 둔촌동의 30평 아파트였어요. 전세 3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예산을 1천만 원 정도 초과하지만 어떻게든 맞춰볼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여기는 어때? 선희가 물어봤습니다. 서연이 방들을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남향이 아니네요. 채광이 좀 아쉬워요. 그리고 주변 상권도 별로고. 선희는 점점 지쳐갔어요. 뭘 봐도 서연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더 좋은 걸 원했어요. 물론 좋은 것을 원하는 건 나쁜 일이 아니지만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세 번째로 본 고덕동의 38평 아파트로 정했어요. 전세 3억 5천만 원으로 예산에 딱 맞았고 남향의 리모델링도 깔끔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서연도 이번에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전제품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건 하나씩 장만하면 되지. 도윤이가 대답했어요. 요즘은 부모님이 가전제품 정도는 기본으로 해주시잖아요. 제 친구들은 다 그랬어요. 또 그 말이었어요. 제 친구들은 다 그랬어요. 선희는 속으로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매번 친구들 이야기를 꺼내며 은근히 부담을 주는 것 같았어요. 서연아, 우리 형편을 알잖아. 무리하지 말자. 도윤이가 타이르듯 말했어요. 알아요. 그냥 요즘 추세가 어떤지 말씀드린 거예요. 서연이 살짝 삐진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선희는 그 모습을 보며 점점 서연에 대한 의구심이 커져갔어요. 그날 저녁 도윤이가 선희와 단둘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좀 까다롭게 느껴져? 도윤이의 질문에 선희는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까다롭다기보다는 현실감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물론 좋은 것을 원하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 형편도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닌가? 나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하지만 서연이도 처음 결혼하는 거니까 설레고 기대가 클 수밖에 없잖아. 도윤이는 여전히 서연을 감싸려고 했어요. 선희는 아들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이런 갈등이 생기면 결혼 후에는 어떨까요? 다음 주에는 예물을 보러 가기로 했어요. 선희가 먼저 제안한 일이었습니다. 예물은 엄마가 해줄게. 작은 것 하나라도 엄마가 직접 해주고 싶어. 서연도 처음에는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어머님 정성으로 해주시는 거니까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해요. 선희는 예산을 25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미용실 한 달 수입 정도였거든요. 부담스럽긴 했지만 아들의 결혼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세 사람은 백화점 예물 코너에 갔어요. 매장에는 다양한 반지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선희는 미리 인터넷으로 알아본 대로 250만 원대의 깔끔한 디자인을 몇 개 골라뒀어요. 이건 어때? 심플하고 예쁜 것 같은데. 선희가 고른 반지를 서연에게 보여줬습니다. 플래티넘 소재의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단정한 디자인이었어요. 서연이 반지를 들여다보더니 망설였어요. 요즘은 이 정도 사이즈는 잘 안 하더라고요. 다이아몬드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사이즈가 작아? 선희가 의아해했습니다. 충분히 예쁘고 품이 있어 보였거든요. 서연은 점점 고가 라인으로 시선을 옮겨갔어요. 500만 원, 700만 원, 890만 원. 그녀의 눈이 한 반지에서 멈췄습니다. 이건 어떠세요? 다이아몬드도 크고 디자인도 세련된 것 같은데. 890만 원짜리 프리미엄 반지였어요. 확실히 다이아몬드가 크고 화려했지만 선희가 생각한 예산의 3배가 넘는 가격이었습니다. 서연아, 가격이 좀. 도윤이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결혼 반지인데 이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어요? 제 친구들도 다 그랬어요. 1,000만 원 넘게 받은 친구도 있거든요. 또 친구들 이야기였어요. 선희는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더 비싼 것을 요구하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서연아, 예산이 정해져 있어. 너무 무리하지 말자. 선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볼멘 소리로 대답했어요. 요즘 부모님이 반지 정도는 기본으로 해주는 거잖아요. 친구들은 다 1,000만 원 넘게 받았는데 저만 이상하게 작은 걸 끼고 다녀야 하나요? 매장 안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직원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윤이도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선희는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자신이 정성껏 준비한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런 식으로 구는 것도 기분이 나빴습니다. 서연아, 그건 선물이야. 의무가 아니야. 선희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못 들은 척하며 직원을 향해 말했어요. 그럼 그냥 제가 제 돈으로 살게요. 이런 분위기 너무 불편하네요. 그 순간 선희의 인내가 한계에 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불쾌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상견례 때부터 시작된 서연의 계산적인 태도, 매번 친구들과 비교하며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모습, 그리고 지금 이 상황까지. 선희는 조용히 가방을 들고 일어났어요.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매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란 표정이었고 도윤이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엄마, 도윤아, 집에서 이야기하자. 선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매장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도윤이가 따라 나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선희는 아무 말 없이 식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빨래를 개는 일상적인 일들을 기계적으로 반복했어요. 마음이 복잡할 때면 늘 그렇게 했거든요. 손을 움직이면 마음이 조금이라도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는 1시간 뒤에 집에 들어왔어요. 서연과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선희는 여전히 아무 말하지 않고 청소를 계속했어요. 엄마. 도윤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선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걸레질을 하느라 바쁜 척했어요. 사실 화가 나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엄마, 얘기 좀 해. 도윤이가 선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제야 선희가 걸레를 내려놓고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뭘 얘기해? 내가 너무 인색하게 군 것 같아? 그게 아니야. 서연이도 미안하다고 했어. 너무 흥분해서 그랬다고. 흥분해서? 선희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도윤아, 그게 흥분해서 나오는 말이야? 그건 평소에 생각하던 게 나온 거잖아. 도윤이는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 그도 서연의 태도에 당황했거든요. 하지만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엄마, 너무 과했던 거 아니야? 미안하지만. 서연이 그럴 수도 있지. 처음 결혼하는 거니까 기대가 클 수밖에 없잖아. 선희는 아들의 말을 듣고 더욱 서운해졌어요. 아들마저 서연의 편을 드는 것 같았거든요. 도윤아, 그건 반지 때문이 아니야. 그건 태도의 문제야. 결혼은 물건 사는 게 아니잖니. 무슨 말이야? 서연이는 지금까지 한 번도 고마워한 적이 없어. 예식장도 신혼집도 예물도.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고 더 비싼 걸 요구했잖아. 그리고 매번 친구들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들었고. 도윤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그도 서연의 그런 모습에 종종 당황했었습니다. 그래도 엄마, 이미 다 준비한 건데. 이제 와서 결혼을 못하겠다고 하면 어떡해? 그런 식으로 시작하는 결혼이 행복할 것 같아? 지금도 이런데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 선희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어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만 짧게 왔어요. 오늘은 너무 기분이 안 좋아. 내일 이야기해. 다음 날 서연에게서 긴 문자가 왔습니다. 오빠, 어제 일은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성급했나 봐. 하지만 어머님도 너무 심하셨어. 나는 그냥 예쁜 반지를 받고 싶었을 뿐인데 왜 나를 나쁜 사람 취급하시는지 모르겠어. 요즘 다른 집들은 정말 다 그렇게 해주는데. 도윤이는 그 문자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서연의 마음도 이해가 갔지만 엄마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며칠이 지나자 서연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과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냈지만 점점 불만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내 친구들이 어제 일 얘기 듣고 다 놀랐어. 요즘 시대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나도 창피해서 어쩔 줄 모르겠어. 서연아, 우리 엄마 입장에서도 생각해봐. 정성껏 준비했는데. 정성이라고 하지만 결국 돈 아끼려는 거잖아. 나는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예쁜 반지 하나 받고 싶었을 뿐인데 왜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야? 점점 서연의 메시지는 공격적으로 변해갔어요. 선희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때문에 창피했어. 예물도 제대로 못 해주면서 감나라 배나라 하시네. 그렇게 돈이 아까우면 결혼 말라고 하지 그랬어. 도윤이는 그런 메시지들을 보며 점점 서연에 대한 마음이 식어가는 걸 느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이런 모습을 보니 실망스러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서연은 도윤이의 직장 앞에 나타났어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나오던 도윤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연아, 왜 여기까지? 오빠,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서연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둘은 마주 앉았어요. 서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솔직히 말할게. 나는 오빠 어머님이 너무 싫어. 첫인상은 좋았는데 알고 보니까 완전 구두쇠시잖아. 요즘 시대에 맞지도 않고. 서연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 왜 안 돼? 사실을 말하는 건데. 내 친구들 어머님들은 다 딸같이 생각해서 이것저것 해주시는데 오빠 어머님은 나를 돈 많이 쓰는 며느리로만 보시잖아. 도윤이는 점점 화가 났어요. 엄마에 대한 험담을 들으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연아,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나를 키웠는지 알아? 혼자서 30여 년 동안. 그거랑 지금이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지금 결혼하려는 건데 과거 얘기가 중요해? 서연의 말에 도윤이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이 사랑했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오빠도 좀 실망스러워. 남자가 자기 어머님 편만 들고 나는 앞으로 평생 함께 살 사람인데 내가 언제 엄마 편만 들었어?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 나는 그냥 상식적인 수준의 예물을 받고 싶었을 뿐인데 오빠는 나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있어.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어요. 서연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했고 도윤이는 서연의 태도에 실망했습니다. 다음 날 도윤이는 회사에서 동료들의 수군거림을 들어야 했어요. 도윤아, 어제 온 여자가 내 여자친구야? 되게 화나 보이던데. 무슨 일 있었어? 목소리가 꽤 크던데. 도윤이는 창피했어요. 사적인 일로 직장에서까지 소란을 피운 서연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에게서 또 문자가 왔어요. 오빠, 나 진짜 화났어. 오늘 우리 엄마한테 어제 일 얘기했더니 완전 분노하시더라. 우리 가족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고. 이 결혼 정말로 다시 생각해봐야겠어. 도윤이는 그 문자를 보고 한숨을 쉬었어요. 이미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서연에게서 마지막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이 결혼 깬 거 후회하게 될 거야. 당신 그런 능력으로 결혼할 자격 있어? 어머님이랑 평생 살아. 나는 더 좋은 사람 만날 거니까. 도윤이는 그 메시지를 보고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화가 나기보다는 허탈했습니다. 6개월 동안 사귀면서 정말 몰랐던 서연의 모습이었어요. 그날 밤 도윤이는 선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알아봤어. 선희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괜찮아.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야. 엄마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 아니야. 나도 처음엔 좋은 애인 줄 알았어. 하지만 점점 이상한 구석들이 보이더라고.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법이야.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혼을 앞두고 생긴 여러 상황들 속에서 서연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거였죠. 그래도 아깝지 않아? 예식장도 예약했고 집도 계약했는데. 그런 건 다 해결할 수 있어. 중요한 건 내가 평생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거야. 선희의 말에 도윤이는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힘들고 복잡한 상황이었지만 엄마가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도윤이와 선희는 결혼 준비로 했던 일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예식장 취소, 신혼집 계약 해지, 하객들에게 연락.
번거로운 일들이 많았지만 두 사람은 묵묵히 해나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였어요. 결혼 준비한다고 소문이 났던 터라 갑자기 파혼했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선희 씨, 무슨 일 있었어요? 별일 아니에요. 그냥 서로 안 맞는 것 같아서. 선희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서연의 이야기를 자세히 하면 험담처럼 들릴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때 참고 넘어갔다면 결혼 후에 더 큰 문제가 생겼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몇 주가 지나자 도윤이도 차츰 안정을 찾아갔어요. 처음에는 상처받고 우울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엄마, 나 요즘 마음이 편해. 그때는 몰랐는데 서연이랑 있을 때 항상 긴장하고 있었나 봐. 그래? 왜? 매번 눈치를 봐야 했거든. 뭔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건 아닌지, 다른 집이랑 비교하는 건 아닌지. 피곤했어. 선희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안도했어요. 결혼은 서로 편안하고 행복해야 하는 건데,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면 올바른 선택을 한 거였죠. 파혼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선희는 점점 마음의 평안을 찾아갔어요. 미용실 일도 전처럼 즐겁게 할 수 있었고 도윤이와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단골 손님인 정숙 씨가 미용실에 들렀어요. 60대 초반의 정숙 씨는 선희와 나이가 비슷해서 자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선희야, 도윤이는 요즘 어때? 괜찮지? 응, 많이 좋아졌어. 처음에는 상처받아서 힘들어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해. 그럼 됐다. 사실 내가 볼 때도 그 여자애가 좀 이상했어. 상견례 하고 나서 우리 동네에서 자랑질 하더라고. 자랑질? 응. 신혼집이 얼마짜리고 예물은 얼마 받을 거고. 그런 얘기들. 듣다 보니까 좀 그렇더라. 선희는 씁쓸했어요. 서연이 결혼 준비 과정을 마치 자신의 성과처럼 여기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어쨌든 지나간 일이야. 이제 도윤이가 더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 그러게. 근데 요즘 좋은 여자애들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 우리 시대랑 다르잖아. 정숙 씨의 말에 선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의 연애와 결혼 문화는 자신들이 젊었을 때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이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왔어요.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엄마, 나 요즘 회사에서 새로운 사람이랑 친해졌어. 새로운 사람? 응. 이번에 인사팀에 들어온 여자 동료인데 되게 착하고 성실해. 나이도 비슷하고. 선희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이름은 박민주고 나보다 2살 어려. 대학교에서 인사관리 전공했고 전 직장에서 3년 정도 일했다가 이직한 거래. 정말 일도 꼼꼼히 하고 성격도 차분해. 도윤이의 목소리에서 호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선희는 성급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서연과의 일이 있었던 터라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동료로만 알고 지내는 거야? 아직은 그래. 하지만 좀 더 가까워지고 싶어. 물론 조심스럽게. 그래, 천천히 해. 서두를 필요 없잖아. 선희는 아들에게 조언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사람을 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 후 도윤이가 민주를 집에 데려오겠다고 했어요. 선희는 긴장됐지만 흔쾌히 응했습니다. 일요일 오후 민주가 도윤이와 함께 미용실에 왔어요. 키가 163cm 정도 되는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서연과는 확연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박민주라고 합니다. 민주의 인사는 정중했지만 자연스러웠어요.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서 와. 도윤이가 이야기 많이 했어. 선희는 민주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화장은 연하게 했고 옷차림도 깔끔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맑고 진실해 보였어요. 세 사람은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저는 부산 출신이에요. 부모님이 작은 마트를 운영하시고 언니 하나 있어요. 평범한 가정이죠. 서울 생활은 어때? 힘들지 않아?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회사 사람들도 좋고, 특히 도윤 오빠가 많이 도와줘서 고마워요. 민주가 도윤이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계산적이거나 이용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순수한 호감과 감사의 마음이 보였습니다. 민주 씨는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다던데. 선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이번에는 미리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결혼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 함께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화려한 걸 바라는 건 아니고 서로 이해하고 도우며 살고 싶어요. 민주의 대답은 진솔했어요. 거칠애나 허세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하면 시어머님을 친어머니처럼 모시고 싶어요. 제가 부모님 사랑을 많이 받아서 다른 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으로 대하고 싶거든요. 선희는 민주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서연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도윤이와 민주는 자주 만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도윤이는 서연과의 경험 때문에 더욱 신중했고 민주도 그런 도윤이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석 달 후 민주가 다시 선희를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어머님,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이야기 나눠도 될까요? 물론이지. 무슨 일이야? 민주는 선희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사실 도윤 오빠한테 들었어요. 이전에 결혼 준비하시다가 파혼하신 일. 선희는 살짝 당황했지만 민주의 다음 말을 들었어요. 제가 와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저는 도윤 오빠를 정말 좋아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어머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예요. 민주야, 저는 화려한 결혼을 원하지 않아요. 작고 소박해도 마음이 따뜻한 가족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어머님께 정말 잘하고 싶어요. 친딸처럼요. 민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도윤 오빠는 모르는 일인데 제가 매달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50만 원씩요. 결혼해서도 계속 그럴 생각이에요. 혹시 어머님이 그런 걸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려요. 선희는 민주의 말을 듣고 감동했어요.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도 고맙고 미리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민주야, 그런 건 당연한 거야.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나쁜 일인가? 오히려 기특하다. 정말요? 혹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까봐? 전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 도윤이도 잘 돌봐줄 거라고 믿어.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감사해요, 어머님.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그날 저녁 선희는 도윤이에게 민주와의 대화를 전했어요. 도윤아, 민주 씨 정말 좋은 애구나. 이번에는 엄마가 확신해. 정말? 엄마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마음이 놓여. 근데 너무 서두르지는 말고 1년 정도 더 지켜보자. 사람은 시간이 지나야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으니까.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하고 싶었거든요.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민주는 한 번도 선희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어요. 명절 때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찾아왔고 선희가 아플 때는 병원에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도윤이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어느 봄날 도윤이가 선희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민주한테 프러포즈 하려고 해. 그래? 드디어. 이번에는 정말 확신해. 민주는 나랑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야. 선희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됐다. 엄마도 민주가 정말 마음에 들어. 도윤이의 프러포즈는 소박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비싼 반지 대신 직접 만든 편지와 함께 작은 반지를 건넸습니다. 민주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어요. 결혼 준비도 서연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주는 모든 것을 선희와 상의했고 비용도 현실적으로 계획했어요. 어머님, 예식장은 너무 큰 곳 말고 가족들만 모일 수 있는 작은 곳이 좋겠어요. 예물은 어떻게 할까? 저는 마음만 받겠어요. 어머님이 주시는 거라면 뭐든 소중할 거예요. 민주의 말에 선희는 감동했어요. 이런 마음가짐이라면 정말 행복한 결혼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은 작지만 따뜻했어요.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모인 자리였지만 모두가 진심으로 축복해줬습니다. 민주는 시댁 어른들께 정중하게 인사드렸고 선희는 이런 며느리를 얻게 된 걸 감사해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민주는 선희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를 딸처럼 받아주셔서. 뭘 그런 말을 해. 우리가 더 고마워.
앞으로 정말 열심히 할게요. 도윤 오빠도 잘 돌보고 어머님께도 효도할게요. 선희는 민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민주야,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해. 우리는 가족이잖아. 몇 달 후 도윤이와 민주는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선희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엄마, 이제 할머니 되는 거야. 어머, 정말? 민주가 몸은 괜찮고? 응, 건강해. 병원에서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하더라. 선희는 손자나 손녀를 안을 생각에 가슴이 설렸어요. 서연과 결혼했다면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어느 저녁 선희는 미용실을 정리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빛나는 보석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서 드러나는 법이구나. 창밖으로 다시 꽃이 피고 있었어요. 봄이 되면 항상 새로운 시작을 떠올리게 됩니다. 도윤이와 민주의 새로운 가정, 곧 태어날 아이, 그리고 더욱 돈독해진 가족의 인연. 선희는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때로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지만 그 선택이 올바른 길로 이끌어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반지의 크기나 가격보다 중요한 건 그것을 주고받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진짜 사랑은 값비싼 반지에 있는 게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에 있는 거야. 선희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미용실 문을 잠갔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고 행복한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몇 년 후 손녀 지은이가 태어났습니다. 민주는 정말 좋은 엄마가 되었고 도윤이도 든든한 아빠가 되었어요. 선희는 지은이를 안고 있으면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이 반지 예뻐요. 2살이 된 지은이가 선희의 손가락에 있는 작은 반지를 보며 말했어요. 오래전 도윤이 아버지를 그리워하던 선희에게 용돈을 모아 사준 소박한 반지였습니다. 그래, 이건 할머니한테 가장 소중한 반지야.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을 담아서 준 거거든. 저도 나중에 할머니한테 예쁜 반지 사드릴게요. 고마워, 지은아. 하지만 할머니는 지은이의 마음만 있으면 충분해. 선희는 손녀를 꼭 안으며 생각했어요. 정말 중요한 건 물건의 가치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랑의 깊이라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반지 위에 드러난 진심. 그것은 값비싼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